안녕하세요. 신화중학교 1학년 친구들. 성톡톡 수업의 황인정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업은 사춘기 몸과 마음의 건강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라이프 스킬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라이프 스킬은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생활 기술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기술,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 거절하는 기술, 의사결정하는 기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사춘기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 배우고 싶은 내용을 말할 수 있다. 오늘 수업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라이프 스킬로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기술, 대인관계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활동으로는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난 시간에 제출했던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마인드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따 마인드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할 때 연상되는 단어를 이렇게 적어 나갑니다. 또 그 단어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계속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해볼 텐데요. 3번에 있는 것처럼 수업에서 배운 것,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책에서 본 내용 등을 활용해서 적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을 적을 때 내용으로는 몸, 마음,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장래에 관한 것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인드맵을 해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워크북은 공지사항에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선생님이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자료를 출력해서 워크북에 직접 적어도 되고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연습장에 적어도 됩니다. 마인드맵을 적을 때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마인드맵이 다 완성되면 영상을 다시 재생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중학생의 몸과 마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생각나는 것을 지금부터 적어볼까요? 마인드맵을 완성했나요? 완성한 마인드맵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인드맵은 선생님이 직접 확인할 수가 없지만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완성한 마인드맵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은 모둠별로 이루어졌고 모둠 대표가 앞에 나와서 다른 모둠들에게 마인드맵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의 몸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진로, 가족, 남자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진로하면 생각나는 것으로는 결정과 선택, 학교 수업, 중고 대학 진학, 성적, 고민이라고 적었고 성적하면 생각나는 것은 내신과 시험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가족에 대해서 보면 가족하면 생각나는 것이 말이 없어짐,
가족보다는 친구, 반항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모둠에서는 중학생의 몸과 마음 하면 생각나는 것으로 2차 성징이라고 적었는데요. 2차 성징하면 생각나는 것은 변성기가 온다, 월경, 수염이담이라고 적었고, 마음에 관해 생각나는 것은 아이돌을 좋아함, 외모에 관심이 많아진다, 사춘기라고 적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친구, 엄마보다 친구가 좋음, 학업, 학원을 다닌다, 또 어른들께 반항을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인드맵을 다 적었을 텐데요. 지금 소개한 내용과 봤을 때 내가 적은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표시를 해보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로 다르게 생각했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성한 마인드맵은 이 영상 다음에 있는 구글 설문지에 적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적은 것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마인드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제출했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2020년 주제선택 성톡톡 수업을 수강한 35명의 학생들의 응답 결과입니다. 1번 질문을 볼까요? 사춘기의 몸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궁금합니까? 3개까지 응답 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71.4%의 학생들이 키가 크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궁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37.1%의 학생들은 여드름, 31.4%의 학생들은 사춘기 전후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 그리고 변성기에 관해 궁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키가 크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사춘기의 마음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궁금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67.6%의 학생들이 왜 부모님이나 형제의 말에 차분하게 듣지 못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41.2%의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지에 관해 궁금하다고 응답하였고, 35.3%의 학생들은 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지 궁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3번 질문, 사춘기 몸과 마음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나요? 31.4%의 학생들은 친구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22.9%는 가족들, 14.3%는 휴대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4번 질문, 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누구와 상담하기를 원하나요? 42.9%의 학생들이 친구라고 응답했습니다. 좀 전에 봤던 마인드맵에서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더 가까워진다고 응답했던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춘기 시기가 되면서 친구들이 가족들보다 더 고민을 자주 상담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사춘기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사귀는 친구와 스킨십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40%의 학생들이 보통이다, 그리고 40%의 학생들은 그렇다라고 긍정의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남녀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성 교제를 할 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춘기 시기는 감정이 일시적이고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질풍노도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질문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질문입니다. 성교육 수업 중에서 좋아하는 수업 방법은 무엇인가요? 31.4%의 학생들이 시청각 자료, 다큐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영상 수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문 결과였고, 또 이 성톡톡 수업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마인드맵입니다. 하지만 이 마인드맵은 이미 수업 초반부에 했기 때문에 그 한 것을 바탕으로 구글 링크에 접속해서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확인란에도 사춘기 자아존중감을 높여요라고 적어주면 선생님이 오늘 이 수업을 잘 들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춘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